예, 이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앞에 다 빼버릴게요. 내용을. 왜냐면은 논란거리로만 그냥 바로 직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경이 발표한 것 중에 월북이다. 저 한 가지만 예, 얘기할게요. 이 사안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보고받고 정확히 지시했다. 그리고 북한에 정확히 사과를 요구했고 신속하게 사과를 받아낸 최초의 대통령이다. 요게 이거의 핵심 헤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도 월북이라는 표현이 뭔가 단정하긴 그렇지 않을까라고 약간 미심쩍은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이나 업무 시간에 무슨 집무실에 안 나오고 시술 받고 주무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새벽 4시에 보고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끝없는 억울로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 부분은 이 정보가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보고하는 어떤 상황들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월북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참모들이 깨웁니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요게 포인트의 하나인데 2시 반에 이제 그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끝나요. 2시 반에. 그 NSC가 2시 반에 있었던 게 아니고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2시 반에 끝나고 한 일이 대충 이러저러 한 것 같다라고 첩보를 정리한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사실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미 간의 첩보 등등을 다 다시 여기저기 공조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그게 6시간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8시 반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게 된 거고 대통령께 만약에 첩보가 들어왔어. 이게 아주 섹시한 첩보들이야. 정말 충격적인. 그렇다고 막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가지고 막 말하고 이러면 진짜 나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계속 프레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봤자 안 통하죠. 간단히 말해서 이제 그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6시간이라는 텀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왜 문 대통령은 북한한테 그 사람 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안 했냐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잖아요. 통신선 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막혔잖아요. 자, 근데 오늘 그 주장 이런 게 나왔으니까 월북에 대한 논란은 오늘 해경이 정리한 부분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경이 오늘 월북을 판단한 주요 정황이라고 지금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에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요거는 실족이 아니란 뜻이에요. 실족이 아니라 애초에 슬리퍼를 벗고 들어갔다 그랬죠. 거기다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부유물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로 뛰어든 건 맞다라는 일단 하나의 정황. 그러니까 부유물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튜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뜨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티로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말하자면 배에서 가끔씩 쓸 수 있는 정도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요거는 감청에 의해서 알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청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기는 해요. 계속해서 지금 국방부나 이런 데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하는 거는 감청 부분인데 요게 감청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북한은 즉각 통신 방법이나 주파수를 바꿉니다.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통화, 그러니까 교신상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 고향, 뭐 이런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북한 쪽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월북하는구나 하면 한 명이 월북하고 하고 있습니다를 대통령한테 새벽 서너 시 보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확인. 이것도 아마 감청으로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주고받는 교신 내용에 지금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지금 월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분명히 들었을 것 같고요. 결정적인 게 이게 있더라고요. 실종 당시에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잠깐만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빨리 넘어가셨네. 단순 표류 결과를 예측했을 때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도를 봐야 돼요. 요거는 여기 지금 이쪽에 X표가 된 곳이 실종된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3개 기관 이 핑크색 국립해양조사원 해경 소속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노란색 국립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여기 하늘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 기관에서 이 사람이 그냥 표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계속 돌아요. 돌다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 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뭐 헤엄을 쳤거나 뭐 했거나 이런 상황, 그 부유물에 의지해가지고 그 상황이 아니고 가만히 있었다면, 표류했다면 대충 떨어지는 지점이 이 세 가지 동그라미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된 곳은 저쪽 빨간 X표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조류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것은 헤엄쳤건 뭘 했건 간에 노를 저었건 간에 개인의 의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잖아요. 표류했다면 분명히 이건 여기서 발견됐을 게 뻔한 건데 이 거리가 약 33k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갔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쾌경은 이 공무원이 월북했을 거라는 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정황에 의해서 월북이라고 확신을 하고 단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회오리 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결국은 그게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조류가 바뀌면. 그런데 일정 구역을 넘어서고 나면 그때 이제 북쪽으로 해류가 바뀌면 그냥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계속해서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월북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사과하신 지점도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건 근데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 그거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월북이 확실하다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월북하는 사람 우리 2014년. 군이 사살했어요. 우리 군이 사살했다고. 예, 그 얘기는 뭐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예, 많이 나갔겠죠. 그러면 월북에 대해서도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거, 그거는 오히려 국힘 쪽에서는 이러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월북이나 저월북이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요.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힘은 그때 사살한 세력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북 아니라고 자꾸 몰아가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 키우려면 언론들이 이제 그 가족, 그 유가족이라고 하는 형님분의 이제 인터뷰를 더 키우면서 우리 동생은 월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이 언론들 입장에서는 월북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월북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소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월북하는 사람을 왜 북한이 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북한 쪽에서 보내온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 등을 속이는 내용이 살짝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일단 자기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했을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축소 보고할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 근데 국방부나 해경 등의 발표가요 박근혜 때랑 다릅니다. 이게 어떤 그 상부에 의해서 조작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나 해경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때까지 정권을 잡았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조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신을 소각했다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북한 말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렇다면 믿기 어렵지만 시신을 태운 거야 라고 확정하기에도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그럼 빨리 시신 수색해서 수습해서 보내라. 이게 지금 최선의 대응이죠. 아니면 공동조사하자. 이게. 뭐 이게 월북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전체 채무가 3억 3천만 원 정도 있고요. 그 중에 도박으로 생긴 빚이 2억 6,800만 원.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생활을 압박해버릴 정도가 되면 사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뭐 추정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음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술 같은 걸 먹은 입장에서 뭔가 좀 욱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결행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행한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 저는 이제 형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죠. 형이 자꾸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떠도는 거예요. 논쟁이 되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그 형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거는 상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거를 자꾸 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가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영화 볼 때 이 도박과 관련한 빚은 굉장히 그 이자가 막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고 팩트 대 팩트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빚 있고 이혼하면 그러면 월북이냐 뭐 이렇게 월북하냐 논리를 만들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북한 통신에 대한 감청 자료가 없었다면 네. 이건 무리한 주장인데 저는 그 기반은 아까 말한 과학적으로 해류의 방향도 있고 감청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교신하는데 그러니까 월북을 하려고 하는 정황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 군 당국 입장에서는 월북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그 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6시간 후에 오늘 나왔던 그 국방위원회 쪽에서 나왔던 자료로 사살하라고요? 정말 사살합니까? 이런 식의 그 교신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 그런 지점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건 국방부가 부인했잖아요. 네. 즉각. 네. 국방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방부는 부인하고 이런 혼선 좀 키우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주호영 대표가 한 얘기죠. 어. 지금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이 형님이 말씀하신 수사기관도 아닌 여당이 성급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고 반박했다는 게 이게 저는 언론에서 본 거라 사실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유족의 아픈 마음을 어쨌든 정치 세력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한데라고 자꾸 언론에 찜찜함을 남겨가지고 정부 공격하는 데 쓰는 이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을 야당이 못 믿을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라지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얘기. 일종의 실정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존재가 사라지면 내가 갖고 있는 빚이 클리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해경은 그러니까 계속 월북 논란이 되니까 월북을 판단한 근거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상황을 들었더라고요. 좀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기반은 분명히 북한 군의 교신, 감청이었을 거다 보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는 감청이라는 이야기는 죽어도 하지 않죠. 그런 표현은. 네, 그건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일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평소에 배 안에서도 구명조끼를 입고 일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배 안에선 구명조끼 안 입는데요.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유람선 같은 거 탈 때는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혀요. 근데 선수들은 덥고 짜증나고 그러면 일단 벗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하루 종일 입는다 이거는 무리한 주장에 가깝죠. 부유물이 1m 이상의 크기라고 하니까 상당히 튼튼한 튜브네요. 그냥 우리 생각에. 아마도. 네. 제가 지금 진짜 잔인한 걸 하나 본 게 뭐냐면 일베 모니터링 하잖아요. 유가족 그 형님의 신상을 막 털어요. 페이스북을 뒤지더니 옛날에 세월호 7시간 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해보니까 어떠냐? 쌤통이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부나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지금 화살을 쏠 게 아니라 그런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인간들을 저는 명확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이야기 여기까지.